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아들의 돈은 자기들 것처럼 여기면서도 며느리가 친정에 보내는 작은 정성조차 못마땅해 하던 시댁과 그 기준을 스스로 바로 세운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참아오던 선택 하나가 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아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 박준호의 근무지를 따라 지방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어오던 전문 분야 일은 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일을 멈추게 됐어요. 결혼 직후 임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생활의 중심은 빠르게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 박소율이 태어난 뒤부터 선아의 하루는 육아 일정으로 채워졌죠. 몸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쌓아온 시간이 멀어지고 있다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이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준호의 급여만으로 생활비와 육아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마다 친정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율이 어릴 때는 미경이 자주 내려와 돌봄을 도왔고 병원비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도연이 먼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선아는 그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여유도 만들 수 있었어요. 선아는 마음속으로 늘 그 빚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마음의 약속처럼 남아 있었죠. 준호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며 가장 역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대부분이 준호 급여에서 나가다 보니 집안의 경제 구조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시어머니 오말수는 이 구조를 당연한 질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집안 기준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주말마다 시댁 식탁에 둘러앉으면 말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옷이나 장난감, 식재료 같은 사소한 지출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선아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 애옷값이 꽤 들지 않니? 크는 속도가 빠르니까 아껴야지. 말순의 말투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정의 평온을 먼저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은 시간과 친정이 묵묵히 건네준 도움의 무게가 쉽게 잊히지 않았죠. 그 모든 흐름 위에 말순의 시선이 더해지며 보이지 않던 긴장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뒤에도 말순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 옷값을 묻던 말투, 장바구니를 훑어보던 눈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선아는 괜한 예민함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시댁에 들렀을 때 말순의 관심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도 말순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 봉투를 자연스럽게 집어들며 말을 꺼냈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았니? 생활비는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거야? 선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계획 안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니? 요즘도 가계부 쓰는 사람들은 꼼꼼히 잘 쓰잖아. 우리 며느리도 가계부 잘 쓸 것 같은데. 선하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사적인 영역을 넘보는 기운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넘기려는 듯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엄마, 선아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말수는 그 말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투명한 게 좋지.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생겨.
선아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투명함이라는 말이 관리나 검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친정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계산서를 들이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죠. 선아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순의 관심은 이미 호기심을 넘어 경계해야 할 선에 다가와 있었어요. 그 선이 어디까지 밀려올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선아는 주말 오전 소유를 데리고 친정에 들렀습니다. 아이를 마당에서 놀게 한 뒤 거실에 앉아 어머니 미경과 차를 마셨어요.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요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자꾸 물으세요. 가계부도 꼼꼼히 적으라 하시고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미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잠깐 망설임이 스쳤어요. 그래, 그런 얘기까지 하시디? 선아는 말순의 말투와 분위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점점 관리하려는 느낌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였죠. 미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아야,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선아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몇 해 전에 시댁에서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찾아왔었어. 사정이 꽤 급해 보여서 우리가 도와줬지. 미경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비와 정리 자금이 필요했고 몇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이랑 너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 괜히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렇다고 하더라. 선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일이 말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셨나 봐. 병원비 달라 계속 얘기하시는. 그것도 부모 체면에 말하기 그러셨나 봐. 그때 상황이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정리되면 바로 갚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싶어서 그 부탁을 받아줬지.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차용증은 작성해 두었어. 송금 내역이랑 약속 내용도 다 정리해놨고 만일을 위해서였지. 선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 준비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아직도 못 받으신 거예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도 못 받았어. 그래도 서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선아의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제하던 쪽이 오히려 빚을 숨기고 있었고 친정은 조용히 대비해 왔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아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우리 집에서 시댁에 돈 빌려준 거 있었대.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고 차용증이랑 서류도 다 갖춰놓으셨대. 만일을 대비해서. 그래, 난 전혀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차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의 머릿속에는 말순의 간섭과 숨겨진 부탁, 그리고 준비된 서류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뒤로 선아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부모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과 차용증과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보관 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계부를 보자던 말순의 얼굴이 그 기억과 겹치며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율의 담임교사에게서 선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근 소율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쉬는 시간에도 멍하게 앉아 있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 앞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말을 아끼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휴대폰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선아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긴장이 번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율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원 안내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선아의 시선이 멈췄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거 꼭 보라고 했어. 학원 가면 돈 많이 든대. 메모에는 불필요한 학원은 보내지 말라는 말과 용돈을 줄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가방 속에까지 이런 말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 선아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소율은 말끝을 흐리며 선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혼날까봐 조심하는 표정이었죠. 선아는 아이 옆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소율아, 이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할게. 소율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바라봤어요. 밤이 되어 준호가 퇴근하자 선아는 담임교사의 전화 내용과 메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이 가방에까지 이런 걸 넣어두셨다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든 소율방을 함께 바라보는 동안 거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죠.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일상에까지 어른들의 긴장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방 불이 꺼진 뒤에도 선아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담임교사의 말과 소율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거실 한쪽에 두었던 노트북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한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폴더를 하나씩 확인하며 예전 자료들을 다시 살폈죠. 손에 익었던 화면 구성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잠시 멈췄던 시간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이정훈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선아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혹시 요즘 프로젝트 상황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선아의 연락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고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죠. 시간 되면 한번 이야기 나눠볼래요? 선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방향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미팅이 잡혔습니다. 업무 범위와 일정, 협업 방식이 구체적으로 오갔어요. 예전처럼 빠른 판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에도 선아의 감각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첫 작업을 시작한 날, 선아는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이 등교 시간과 작업 시간을 맞추며 하루 흐름을 다시 설계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달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도착했습니다. 수정 요청이 거의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정우는 추가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했어요. 선아는 통장에 찍힌 정산 금액을 확인하며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프리랜서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가 분명해졌죠. 저녁 식탁에서 선아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요즘 다시 일 시작했어.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아. 그래, 많이 힘들진 않아? 조금 바쁘긴 한데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단단해진 걸 느꼈죠.
소율 숙제를 함께 봐주며 자연스럽게 역할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던 일상에 다시 중심이 잡히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선아의 하루 리듬도 안정돼 갔습니다. 프리랜서 프로젝트가 꾸준히 이어졌고 수입도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죠. 선아는 집 생활비도 함께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비와 공과금, 소율 교육비 일부까지 자연스럽게 나눠 책임졌어요. 이제 집안의 경제 구조는 한쪽에만 기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통장 정산 내역을 정리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친정에서 받았던 도움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아이 돌봄부터 병원비, 생활이 빠듯할 때 건네주던 금전적인 지원까지. 그 덕분에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의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정 계좌를 입력하고 정기 이체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아야,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미경은 짧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우리 딸이 행복한 게 먼저였어. 우리가 여유가 되니까 그랬던 거지. 선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잠시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마음이 편해야죠.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집 생활비도 같이 내고 있다며 무리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선아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선아의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게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며 관리 방식도 정리했어요. 생활비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순간 이체 알림이 잠깐 화면에 비쳤습니다. 말수는 우연히 그 화면을 보게 됐어요. 시선이 멈춘 채 얼굴이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또 친정에 돈 보내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집 생활비도 같이 내고 있고요. 말순의 눈빛이 즉각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친정엔 그렇게 챙기면서 왜 우리한테는 용돈 한 번 안 주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우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돈으로 살림 꾸려왔으면서 친정만 챙긴다는 소문나면 우리만 망신당하는 건데 그건 누가 책임지니? 우리가 너희한테 그렇게 못해줬니? 말순의 말에는 비교와 요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가슴 안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혔어요. 어머니, 이건 순전히 제 수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들이 번 돈으로 친정에 용돈 주지 말라 하셔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용돈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서는 제가 힘들 때 조건 없이 도와주셨어요. 친정에서 도움받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지금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계산이 어긋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죠. 집안에는 말이 줄어든 대신 묘한 긴장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순과의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그 사이 여러 번 말을 꺼낼까 망설이다가 결국 친정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자 미경은 선아의 얼굴부터 살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집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선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친정에 돈 보내는 거 보셨대요.
그걸 보고 왜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셨어요. 미경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어? 도연은 말없이 선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많이 불편해졌어요.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돈 얘기만 나오면 늘 그렇게 반응하더라.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여요. 빌려간 돈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있었던 거고. 도연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보내준 돈 그냥 쓰지 않고 따로 관리하고 있어. 선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네, 따로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지.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해 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율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교육비도 그렇고 갑자기 목돈 필요한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두고 있어. 선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계산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게 또렷하게 느껴졌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댁일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미경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뜻을 보탰습니다. 며칠 뒤 양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오래 묵혀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양가가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순과 시아버지 박영철은 단순히 얼굴 보고 식사나 하자는 자리인 줄 알고 비교적 편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도영과 미경은 차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선아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한번 나눈 뒤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와 아이 근황 정도가 테이블 위를 오갔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말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가 만난 김에 한마디 해야겠어요. 테이블 위 시선이 자연스럽게 말순 쪽으로 모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친정에는 돈을 꼬박꼬박 보내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돈 한 푼도 안 내놓네요. 아무리 자기 돈이라고 해도 시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간 공기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선아의 손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잠시 굳어졌습니다. 사돈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순의 시선이 미경에게 꽂혔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박영철이 당황한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굳이 여기서. 말순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분명히 해야죠.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아가 보내는 돈은 본인이 벌어서 보내는 겁니다. 생활비도 부부가 함께 부담하고 있고요. 말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시댁은 이렇게까지 챙기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순간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도와드린 일 기억하시죠? 박영철의 시선이 말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비밀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애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신 건 말순 어머님이십니다. 그럼 정리해야 할 이야기는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차용증도 작성돼 있고 송금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드린 건 사정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식당 안 소음이 오히려 크게 들릴 만큼 테이블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몰아붙이려던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상환 일정만 정하면 됩니다. 말순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꽂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말순은 결국 분할 상환에 동의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선아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헤어진 뒤 말순과 박영철은 거의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말순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 망쳤어요. 괜히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박영철은 외투를 벗으며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지.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괜히 말 더 보탰다가 더 커질까봐. 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할로 갚으라니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쉽게 나와요. 박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맞춰가야지 뭐. 말순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는 답답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선아는 친정을 찾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자리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송금 기록, 약정 메모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김에 우리도 생각을 좀 했다. 선아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채권 내 앞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다. 선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라는 말씀이세요? 미경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 중간에서 말이 엇갈릴 일도 줄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서류 정리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갚는 일정도 내가 직접 정리하면 된다. 선아는 봉투를 열어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정리된 기록들이 현실감 있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임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흐릿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선아는 짧게 대답하며 봉투를 다시 덮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우리 사이에서 전달하다가 말이 더 커질까봐 그랬어. 내가 직접 보는 게 맞겠다 싶었고. 선아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잠시 숨을 고르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채권량도 서류가 접수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었고 등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등기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신분증을 꺼내 확인을 마친 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앞면에는 법무사 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던 박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왔어? 법무사에서 온 건데요. 말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말수는 내용을 읽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채권자 이름이 선화로 적혀 있네. 박영철은 종이를 건네받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사돈 이름 아니고 선화 이름으로 된 거구나. 말수는 소파에 앉으며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선아한테 직접 갚는다는 거잖아요. 박영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막 몰아붙이진 않겠지? 조금 여유는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순의 말투에는 기대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히 우리가 너무 겁먹은 건가 싶어요. 박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선아가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타입은 아니긴 하지. 말수는 그 말에 조금 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독촉부터 하진 않겠죠. 식탁 위에 놓인 등기 봉투는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처음보다 긴장이 풀린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막 마친 시각,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김선아가 떠 있자 말순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야. 선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등기 받으셨죠? 응, 받긴 받았어. 잠깐의 침묵 뒤 선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일정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해?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리했어요. 말순은 순간 말이 막혔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 선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일정 기준으로 맞춘 거예요. 말순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정이 좀 있잖니. 그래서 나눠서 보내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선아의 말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더 늦추기는 어려워요. 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준우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소율 아빠도 알고 있고 같이 정한 거예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박영철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말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보내래요. 박영철은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되물었습니다. 뭐? 이번 달부터? 그렇게 빨리?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품고 있던 계산이 하나둘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월말 아침 말수는 은행 앱 화면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아 앞으로 지정된 분할 상환 금액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손가락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송금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줄어든 잔액 숫자를 보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박영철이 물었습니다. 보냈어? 말순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응. 박영철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잖아. 왜 괜히 며느리랑 사돈한테 말 세게 해서 일을 키워.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소리가 나와요? 당신도 같이 쓴 돈이잖아요. 박영철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알아, 그래도 처음부터 조용히 넘어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걸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아의 휴대폰에도 입금 알림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구조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사돈도 같이 뵀으면 좋겠구나. 선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선아와 친정 부모, 그리고 말순과 박영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잔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돈께 괜한 말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아가 친정에 돈을 보내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만 소외된 것 같아서요. 미경이 조용히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선아가 보내준 돈은 그대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손녀 앞으로 쓸 일도 많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요. 말순의 시선이 통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쓰신 게 아니라요? 도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민망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판단했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공기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말순 부부는 매달 같은 날짜에 송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돈이 쌓일수록 체감은 분명해졌습니다. 말순은 예전처럼 선아의 생활이나 지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영철 역시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화제를 돌렸고 불필요한 말은 삼갔습니다. 반면 선아의 일상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함께 일하던 이정훈이 어느 날 선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선아 씨, 이제 정식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떻겠어요? 프로젝트마다 성과도 꾸준하고 팀에서도 신뢰가 충분합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조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원 전환과 함께 연봉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로 올라갔고 월 수입은 자연스럽게 1000단위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자리를 잡자 생활의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소율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고 학교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여전히 선아가 보내준 돈을 별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한 미래, 자금이라는 기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선아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휴대폰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분할 상환 입금 알림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알림은 여전히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율이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선아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됐어? 응, 잘 마무리됐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구조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준을 세운 지금의 삶이 더 단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이와 남편, 그리고 자신의 일,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해진 자리에서 선아의 하루는 조용히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의 삶을 결정하느냐는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속 선아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기보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존중할 때 오래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